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6년 일반 아파트 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상반기에는 활발하다가 하반기에는 꺾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포함한 시장 내 불확실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청약자 수가 줄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리얼투데이는 전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강남 4구의 아파트 일평균 매매 거래량은 59건으로 작년에 비해 14.9%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농지직불금 지급 내역을 활용해서 국유지 무단 점유를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2016년 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반 아파트 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상반기에는 활발하다가 하반기에는 꺾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포함한 시장 내 불확실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23대 1이었습니다. 이는 분양시장 훈풍이 거셌던 작년보다 높고 2009년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경쟁률 102.3대 1을 보이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50조 70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총액보다 3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 분양시장과 달리 일반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71%입니다. 이는 재작년에 2.7%, 작년에 4.9% 오른 것에 비하면 낮은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79%입니다. 재작년 5.2%, 작년 6.95%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분양시장과 전월세 시장은 올해 하반기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투데이는 내년 수도권 분양시장은 11.3 대책의 영향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청약자 수가 줄고 경쟁률 1순위에 마감하는 단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방 분양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로 미분양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전월세 시장의 경우 전세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전세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 재계약 시점인 홀수 회의 영향으로 거래량은 상승하지만 이어지는 깡통 전세 출몰에 따른 불안감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시장도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월세 물량 증가로 인해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22일까지 강남 4구의 아파트 일평균 매매 거래량은 59건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한 수치입니다.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도 0.03% 하락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4주 연속 0.01%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강동, 중구, 양천 순으로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신도시는 동탄, 평촌, 분당과 일산 순으로 상승했으며 산본, 중동, 그리고 판교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2주 연속 서울과 신도시 모두 0.02% 올랐습니다. 서울은 강북, 동작, 영등포 순으로 전세가가 올랐으며 중구와 강동, 양천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신도시는 동탄과 평촌, 광교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농지 직불금 지급 내역을 활용해서 국유지 무단 점유를 해소합니다.
이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캠코가 관리하는 농경지 25만 필지는 무단 경작자의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무단 점유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직불금 지급 현황 등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인적사항이 확인된 국유재산 무단 경작자 1,900여 건에 대해 약 8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에 따라 시행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캠코는 직불금 자료 확인 범위를 행정재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있는 개발 호재 등 각종 재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보상금입니다. 공공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내년도 토지보상금은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진기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토지보상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토지보상금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재산적 보존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상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요. 약칭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쉽게 철도, 도로, 항만, 댐, 문화 같은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청사, 문화시설, 공원 같은 경우의 사업에도 좀 해당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경우도 수용하는 경우에 토지 보상을 좀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상된 고덕지구 같이 주택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해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손실보상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토지 보상금도 있지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고요. 특히 건물이나 임목 기타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작물 같은 경우에는 좀 분쟁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지작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가지고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게 과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히 좀 구분을 하셔야지 정확한 금액이 또 집행이 당사자한테 집행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특수한 권리인 강화권이나 업권 같은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이전비 보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내년에 처음 토지보상 금액이 2010년 이후에 최대치로 7년 만에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묘 이전비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보상, 개가미 보상, 자녀집 매수 청구 보상도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을 받을 자가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좀 공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상 계획이 공고 일람이 되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히 좀 자료를 챙겨 보셔야 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익사업에 대한 간단한 좀 절차를 좀 개략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해관계인들은 충분히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셔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정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이루어지면은 감정평가기관이 세 군데에서 처음 협의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시행자 한 곳, 그리고 주민추천 한 곳, 시도지사에서 한 곳에서 세 개 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토지 보상가액이 통보가 되면은 한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이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마지막에 행정소송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들을 잘 챙겨 보셔가지고 내년 보상시장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토지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예상한 것보다는 한 27% 정도 늘어서 한 14조 원 정도 보상이 집행이 됐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루어진 SH공사에서 서울시 공사에서 시행한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1조 한 2천억 가량 보상 금액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 덕은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한 7,500억 정도 해서 한 2조 정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주로 근데 대부분 공익 사업이 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지방에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집행되어 있어서 분당 신도시 한 7배 정도 규모가 수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용이 많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토지 보상금도 지역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얼마나 풀렸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평택, 고양, 의왕 등 수도권 11개 택지지구에 한 4조 2천억 정도가 원래 보상이 됐고요. 앞서 설명하신 대로 말씀드린 데와 같이 고덕 광일지구가 한 1조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양원 공공주택지구도 좀 집행이 많이 됐고요. 고양덕운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64만 600제곱미터 보상이 됐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집중적으로 원래 보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억 이상 좀 된 부분도 있고 인천 의왕 시흥 같은 경우에도 좀 보상이 좀 많이 된 걸로 되어 있고 특히나 민간 사업인 서울 문산 고속도로도 본격적으로 좀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을 먼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좀 지방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위주로 좀 보상이 좀 많이 되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SOC 사업 중으로 좀 집중이 된 부분이고 세종, 대전, 충남권 같은 경우에도 한 31개 사업지구가 좀 보상이 됐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단지가 좀 집중적으로 좀 크게 보상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크지 않지만은 14곳에서 한 3천억 가량 좀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적으로는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도 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진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 토지 보상금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네, 여기 굉장히 좀 관심이 좀 큰데요 하니까 올해가 14조 원이라고 하지만은 올해보다 35% 증가한 19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 나간 뉴스처럼 11.3 부동산 대책에서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기간 제한, 분양권 전매 기한 강화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좀 위축될 거로 보이거든요. 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거 복지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좀 적게 집행된 금액이 있지만은 내년에는 좀 많이 좀 집행이 될 것 같고 근데 19조 원 중에서 한 절반 가량인 10조 원 이상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 좀 집중돼 있는 좀 장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수서 역세권하고 제2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기업형 임대도시하고 고양시 장항도에 있는 행복주택 등에서 주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제주, 강원, 부산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입니다. 네.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중에 상당 금액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은 토지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2006년에는 2006년 29조 원의 토지 보상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원래 많이 했던 14조 원이라고 하지만 2배가량 규모인데 국토교통부 조사에 하면은 40에서 한 50% 정도가 새로 또 자금이 상가나 아파트 빌딩 매입에 인근에 재투자된 부분이라고 알 수 있고 다만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고 나면은 인근 지역에 집가가 오르기 때문에 대토를 위한 수요에서 충분히 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시중 자금이
은행이나 금융권으로도 조금 유입된 경우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토 수요로 인해서 인근의 토지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인데, 특히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서 가장 보상이 많이 되었다는 그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경기도 양평, 구리, 그리고 하남, 그리고 광주, 이천까지 대토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동쪽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약간의 풍선 효과를 일으킨 그런 좀 영향을 준 경향도 있습니다. 네,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부동산 시장의 상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11.3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속설도 있는데요. 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체감하실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금리, 저성장 기조는 계속하고 있고 은행 금리는 한 1%에서 한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투자자들은 시중 부동자금 한 800조 정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뭐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5% 이하로 떨어져서 좀 관심 받기 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매력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은 수익형 부동산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대한민국에 뭐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긴 하지만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양극화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 서울과 경기, 서울 중에서도 강북과 강남 이런 지역을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개별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판단을 하셔야지 재투자를 하시더라도 원금은 손실 보지 않고 또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토지보상금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상황도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성 하에 또 있고,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시장이라서 별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긴 했지만 내년 말까지 예언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자체가 지금 어떻게 판가름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강남시장으로 좀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국회에서 이연되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으로 한정 유연되어 있는 게 있다면은 아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직격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입지에 따라서 그만큼 또 땅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도 기업혁신도시든 강원도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더욱더 작년 말부터 규제개혁에 인해서 조금 규제가 약화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권 같은 경우에도 시도지사로 좀 기간이 좀 부여가 되면서 기간이 또 단축이 되고, 그린벨트 해제 질서도 좀 간소화됐기 때문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한 80% 이상 되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집가 변동률이 많이 오른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 제주가 단연코 2년 연속 1위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 다음으로는 부산 지역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수소 역세권뿐만 아니라 한전부지 개발과 더불어서 강남구 집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집가가 송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가 변동률 잡히는 것보다는 시세가 좀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만 한 번도 집가가 2008년 이후에 떨어진 적이 없는 거제나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선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집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좀 전환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토지보상금은 규모의 문제일 뿐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보상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보상 금액이 너무 많으면은 또 가족끼리 또 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분쟁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가족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토지 보상금을 나누실지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토를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농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외지로 가서 땅을 구입한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은행 금리는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을 먼저 좀 갚으시고 수익형 부동산에 아니면은 또 임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최근엔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좀 여러 가지 좀 시장이 어려울 거로서 예상되지만 한 3.5에서 4% 정도 나오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아파트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토지 보상금을 적절히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과거 지주와의 갈등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번 달 말에 아주 획기적인 좀 제도가 나오는데요.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 재결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업 시행자가 두 곳 그리고 주민 추천 평가사가 한 곳에서 3자 평균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도지사 추천이 생기면서 3자 평균이 되면서 좀 더 평가에 대한 공정성도 높아지고 그와 더불어서 협의율도 지금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협의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3번의 권리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해재결 그리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보상 업무를 수용재결 업무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게 수기로 하던 작업을 이제 전산화로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협의평가가 이루어지고 길게는 수용재결까지 가는데 6개월도 걸리기로 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예정에 있고요. 이러한 절차들이 지금 재결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챙겨 보실 수 있어 가지고 권리 구제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부터는 토지 재결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은 보다 공정성 있고 신뢰성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꼼꼼히 챙겨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지 보상금 관련해서 박진규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54건을 포함한 890억 원 규모 762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8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